할머니, 사랑해요.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 새벽 5시 반. 이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도마 위에 올려진 당근을 써는 소리,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 70세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2개의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늘이는 당근을 싫어하니까 잘게 썰어야지. 서준이는 계란 노른자만 먹으니까 따로 싸두고. 정순의 삶은 손주 중심이었습니다. 14살 손녀 이하늘과 11살 손자 이서준. 아들 부부가 서울로 맞벌이를 떠난 뒤 그녀는 지난 10년간 이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아플 땐 밤새 간호하고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전부야.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채우는 한 그녀는 행복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띠리리링.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며느리 박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차분한, 그래서 오히려 불안한 톤이었습니다. 아, 지연이구나. 무슨 일이야? 애들 잘 있어. 어머니, 그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전화기에 집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이제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로 했어요. 뭐? 상우 씨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리고 저도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애들을 돌보겠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일이네. 애들도 엄마 아빠 곁에 있는 게 당연히 좋지. 어머니도 이제 좀 쉬셔야죠. 10년이나 고생하셨잖아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순에게 손주들을 키운 시간은 고생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제 데려갈 거야?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 짐도 정리해 주시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널린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주말 아들 상우와 며느리 지연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하늘이와 서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엄마 아빠랑 살아요. 그래. 잘 됐다. 엄마, 곁이 제일 좋지. 정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이들 짐을 챙기면서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서준이가 좋아하는 곰 인형, 하늘이가 쓰던 연필꽂이,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챙겼어요. 그럼 저희 이만 갈게요. 지연이 짐을 차에 싣는 동안 상우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내 손주인데 자주 데려와라. 네, 그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정수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식탁 위에는 아침에 끓인 미역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두 그릇을 더 놓으려다가 정수는 멈췄습니다. 이제 나 혼자구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주들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적응하느라 바쁘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강서구의 한 단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지연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애들 얼굴이나 보게. 금방 갈게. 애들 지금 학원 갔어요. 없어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들어가서.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말이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TV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늘아, 서준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정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와 서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우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엄마, 애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10년을 함께한 아이들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또다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주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하늘아, 서준아, 할머니야, 보고 싶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니? 할머니는 너희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언제든 할머니한테 오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단다. 편지를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마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감기로 누워있던 어느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상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짜증 섞인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상우야, 어떻게 지내니? 애들은 엄마, 그 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지연이가 많이 불편해해요. 나는 그냥 애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애들 저희가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아이들인데. 애들 키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말에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알아서 키워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착하세요. 집착이라니? 계속 이러시면 진짜 연락 안 받을 거예요. 애들도
혼란스러워하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상우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지연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 10년은 뭐였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서준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을 때, 밤새 열을 재우고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부탁한 적 없다고? 정수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처음 아이들을 맡길 때 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돈을 벌어야 애들을 키울 수 있어요. 몇 년만 봐주세요. 꼭 보답할게요. 그때는 며느리도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 약속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 오랜 친구 김만옥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정순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상하셨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정수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만옥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순 씨,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예요. 10년을 키웠으면 그건 단순한 정이 아니라고요. 만옥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있잖아요. 요즘은 조부모도 권리가 있대요. 손주 만날 권리요. 법적으로도 인정된다니까요. 법이라니, 그게 무슨... 정순 씨, 증거 남겨둬요. 영수증이든 사진이든 뭐든지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정수는 처음에는 만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증거라.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상자 속에서 낡은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진료비, 학원비, 교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하나하나 펼쳐보니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수는 연금과 과거 조리사 일로 모은 돈을 모두 손주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쓴 돈이구나.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하늘이와 서준이의 성장 앨범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든 순간에 정순이 함께 있었습니다. 운동회 날 도시락을 펼쳐놓고 웃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준이 생일 파티 때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된다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모든 영수증과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꼼꼼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만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옥 씨,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제천시청 앞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정수님, 들어오세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재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10년간 키웠는데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부탁으로 손주를 맡았던 일, 10년간의 양육,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단절까지. 최민재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 영수증들 정말 꼼꼼하게 보관하셨네요. 그냥 혹시나 해서 모아뒀어요. 병원 기록, 학원비, 교복비, 총액이 상당한데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10년간 할머니께서 지출하신 금액이요. 정수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할머니께는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요? 면접교섭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할머니처럼 장기간 직접 양육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애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출하신 양육비도 일부 청구할 수 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애들 얼굴만 보고 싶어요. 최민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10년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도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진실이요? 네, 지금 아이들은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소송을 준비합시다. 면접교섭권 청구와 양육비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소송이라니 내 자식을 상대로요? 힘든 결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이 가족을 지킬 수도 있어요.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첫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정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너희를 지킬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증인을 찾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정수는 낯선 법정 안에 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아들 상우와 며느리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고 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최민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정순 씨는 지난 10년간 피고의 자녀들을 직접 양육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주 돌봄이 아니라 부모를 대신한 전면적 양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학교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할머니였고, 아이들의 병원 보호자란에 서명한 사람도 할머니였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운동의 날의 사진,
졸업식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순간에 정순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과 저축을 모두 손주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총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한 일입니다. 피고 측이 강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최민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2015년 4월 15일자 문자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피고 박지연 씨가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문자가 떴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입니까? 피고 측은 명백히 양육을 부탁했고 할머니는 그 부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시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시간이요. 네, 하늘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서준이가 제 손을 잡고 학교에 갔을 때, 그 모든 시간이 제겐 보물이었어요. 정순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아이들의 할머니였어요. 아니,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숙제 봐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하지만 피고 측은 할머니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다는 거, 아들이 눈치 본다는 거, 다 알아요. 정순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까지 저한테서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저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습니다. 법정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순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늘이한테 보낸 편지인데요. 돌아왔어요. 수치인 거부라고 적혀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판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번엔 피고 측 진술 차례였습니다. 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고의 면회를 거부하십니까? 거부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서요. 혼란이요. 네, 할머니께서 자꾸 찾아오시니까 아이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민재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피고 측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손주 이하늘 양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돈 받고 우리를 키운 거래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돈 받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매달 돈을 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를 돌본 거고 이제 우리한테 더 돈을 받으려고 한대요. 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난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피고 박지연 씨,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가끔 가끔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지급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재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의 헌신을 폄하하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부모 소외행위입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상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증인, 원고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10년간 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일주일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정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상우야, 엄마,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냥 애들이 보고 싶을 뿐이야.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만옥과 동네 이웃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4느단 5847호 면접교섭권 청구 및 양육비 반환 청구 사건 주문을 선고합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손주 이한을 이서준과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라.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양육비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만 원을 6개월 내에 분할 상환하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7조 2는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장기간 직접 양육한 경우 그 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는 10년간 손주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부모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양육비는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피고 측은 이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측이 아동들에게 원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부모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최민재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이제 손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만옥이 달려와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정순 씨,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 만옥 씨,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동네 이웃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첫 만남은 2주 후 토요일입니다. 준비하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거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아, 서준아,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2주는 길고도 짧았습니다. 정수는 그 시간 동안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그리고 하늘이가 좋아하던 잡채까지.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후 2시, 정수는 집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상우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뒷좌석에서 하늘이와 서준이가 내렸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예전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왔구나. 들어오렴. 정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그들의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앉아라. 할머니가 음식 준비했어.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니? 맛없어? 아니에요.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잘못 알았는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돈 받고 우리를 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정보야. 알아요. 재판에서 다 들었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돈도 못 받고 연금까지 다 써가면서 우리를 키웠다는 거 미안해요. 할머니. 정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잘못이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너희가 보고 싶었어. 그것뿐이야. 그 말에 서준이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서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이도 다가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함께한 시간, 그리고 헤어져 있던 고통스러운 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정수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식기 전에. 할머니, 밥 맛있어요. 서준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 하늘이도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올 수 있죠? 그럼 한 달에 2번 올 수 있어. 그것뿐이에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희 얼굴 볼 수 있으면 충분해.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썼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수는 그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할머니, 내 책상도 그대로 있네요. 그럼 할머니가 버릴 리 없지. 서준이가 책상 서랍을 열자 예전에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있어요. 할머니가 다 보관했지. 하늘이는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운동회 사진, 생일 사진, 가족 사진.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수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어라. 할머니가 만든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이 차에 탔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고 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0년의 기록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서 붙였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하늘이와 서준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장면. 새로운 시작이야. 정수는 사진 아래에 글을 적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다시 만난 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랑은 기다림이고 싸움이고 그리고 용서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아,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고요. 그냥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정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구나. 다음 주에 또 갈게요. 할머니 김밥도 먹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많이 만들어 놓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하늘이. 전화를 끊고 정수는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기였던 하늘이와 서준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기록이 된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몇 주 후 정수는 최민재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아이들과 잘 지내시죠? 네.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사랑은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증명이요? 네, 저는 그냥 사랑하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수증도 필요하고, 사진도 필요하고, 기록도 필요하고.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할머니는 증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아이들도 알아요. 할머니가 진심이었다는 걸. 변호사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그럴까요? 네, 사랑은 싸워서 지키는 거라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하늘이와 서준이가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그래. 첫눈이 왔네. 아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준비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나와 보세요. 갈게. 정수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하늘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셀카를 찍었습니다. 세 사람의 환한 웃음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도 앨범에 붙일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정수는 새 사진을 앨범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게 적었습니다. 첫눈 내린 날 함께 웃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하늘이와 서준이, 그리고 젊은 자신의 모습. 많이 늙었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시간을 주는 거야.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 기록으로 남고 마음에 남고 언젠가는 돌아오니까.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사랑했다. 내일도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으며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봄날, 정수는 만옥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아마 손주들 덕분일 거예요. 이제 자주 만나죠? 네. 한 달에 2번씩 만나요. 가끔은 전화도 하고요. 다행이네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옥 씨 덕분이에요. 만약 그때 법률 상담 가라고 안 했으면 아니에요. 결국 정순 씨 자신이 싸운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즐겼습니다. 있잖아요. 만옥 씨. 왜요? 저 이제 후회 없어요. 10년을 손주들에게 줬지만 그 시간이 결국 저한테 돌아왔으니까요. 그렇죠.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록되고 남고 언젠가 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 숙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도와주세요. 무슨 숙제인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 대해 쓸 거니? 하늘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요.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를 되찾는 것도, 그게 정말 멋있어요. 할머니는 그냥 아니에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우리의 영웅이요. 정수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할머니도 너희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정수는 하늘이가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10년 동안 나를 키워주셨다. 엄마 아빠가 바빠서 돌볼 수 없었을 때 할머니가 모든 걸 해주셨다. 밥도 해주시고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가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한동안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어른들의 문제 때문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법정까지 간 거였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 싸우셨다. 그리고 이겼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나는 할머니를 존경한다. 할머니의 사랑은 진짜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정수는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전해지는구나.
여름이 왔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고추를 심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키우실 거예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줄 거야? 할머니가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은 더 맛있어. 우와, 기대된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도와 텃밭을 가꿨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자라면 정말 토마토가 될까요? 그럼 너희가 정성껏 키우면 꼭 열매를 맺을 거야. 사랑처럼요? 정수는 하늘이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사랑도 씨앗이야. 심고 키우고 기다리면 결실을 맺는 거지. 몇 달 후 텃밭에는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수확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키운 거예요. 그래. 너희가 정성껏 키웠으니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왜? 서준아? 저 나중에 커서도 할머니랑 계속 이렇게 밥 먹고 싶어요. 정수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그러고 싶단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흐른 것입니다. 정수는 이제 손주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어김없이 만났고 때로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상우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상우야, 웬일이니? 엄마, 할 말이 있어서요. 상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무슨?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엄마가 10년 동안 애들 키워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힘들 때도 외면했고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법정까지 가야 했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말이야.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다는 거잖니? 엄마, 가끔 밥이나 먹으러 오너라. 혼자서도 좋고. 상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며느리 지영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에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지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애들을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까지 했죠. 애들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왜 그랬니? 두려웠어요. 애들이 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할까봐, 엄마로서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손주들을 사랑했던 거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해해. 엄마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아이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이후 지연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상우 부부, 하늘이와 서준이, 그리고 만호까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쉬어.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요리를. 정수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부터 해볼래?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건배해요. 서준이가 주스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는 무슨 건배야? 할머니랑 우리가 다시 함께 있는 걸 축하하는 거예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함께 있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식사 후 정수는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하늘이와 서준이에게는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년의 기록이야. 할머니가 너희를 키우면서 모은 사진들이야. 아이들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우리예요? 그래. 너희가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보렴. 하늘이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서준이도 앨범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그래. 그게 우리의 증거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정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지나가는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손주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과정을, 법정에서의 싸움을,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를.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정수는 거실로 가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이자 미래였습니다. 사랑은 기록이 된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펼쳐 올해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새해의 첫날 손주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텃밭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하늘이와 서준이가 또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머니, 올해는 뭐 심을 거예요? 올해는 해바라기를 심어볼까? 해바라기요. 왜요? 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잖니? 할머니도 너희를 바라보는 거야. 언제나. 할머니, 그리고 해바라기는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남기지. 그 씨앗으로 또 꽃을 피울 수 있어. 자랑처럼요? 그래. 사랑처럼. 세 사람은 함께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흙 속에 묻혔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래.
기다림도 사랑의 일부란다. 여름이 되자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습니다. 키 큰 해바라기들이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피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해바라기 숲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바라기 사이로 웃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 이 순간도 앨범에 담길 것입니다. 할머니,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해바라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 그 뒤로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새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핀 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키웠고, 2년을 싸웠고, 이제는 함께 웃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야기구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할머니도 즐거웠어. 할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할머니는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법정까지 가시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아주 많이.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할머니의 전부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 할머니, 하늘아, 기억해라. 진짜 사랑은 쉬운 게 아니야. 때로는 싸워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증명해야 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배우고 있어.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니?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하늘아. 전화를 끊고 정수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12년의 시간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남기는 기록이야. 그녀는 앨범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의 기록, 시간의 기록, 진심의 기록.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 그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포옹.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빛나길.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걷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담가야 했고 텃밭에 물도 줘야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앨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2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증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을 키우고 2년을 싸우고 이제는 함께 웃는다. 그것이 내 이야기야.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영원히 된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계속되는 거야. 앨범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서.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손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고, 기쁨이었고, 존재 이유였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사랑할 거야. 그것이 할머니니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남는 거라고요. 정수님에게 사랑은 기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도시락을 싸고 옷을 접고 사진을 남긴 일상의 기록. 2년 동안 기다리고 울고 용서한 마음의 기록. 그리고 지금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루하루의 기록이었죠.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말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보다 깊게 행동 속에, 기록 속에 남습니다. 해바라기처럼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이 준 만큼의 따스함을 되돌려주는 삶. 그것이 정수님의 사랑이었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사랑이겠지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리고 미소 짓는 당신에게 정수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영원히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